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하루 3문제 기출 보객기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 자료는 네이버 밴드나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도 업로드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24회 3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옳은 거.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잘 보시면 되겠죠. 1번 계약서를 작성한 갑이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서 검인을 신청할 수 없다 했는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인 신청은 계약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변호사, 법무사,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할 수 없다는 X고요. 물론 의뢰인의 요청이 있더라도 신청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저당권 설정하는 경우, 저당권은 검인 대상이 아닙니다. 검인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만 검인받죠. 매매, 교환, 증여계약, 그 다음에 판결서, 화해조서, 청구일락조서 검인받는데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실거래가격 신고하고 신고 필증을 받으면 검인받은 것으로 보니까 따로 매매계약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검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실거래가격 신고 대상이라면. 자, 그 다음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 검인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가등기 할 때 검인받는 게 아니라 본등기 할 때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신고 필증을 받은 경우에는 검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검인받지 않으면 등기 신청할 수 없다 했는데 할 수 있습니다. 신고 필증을 받으면 검인받은 것으로 보고 토지거래 허가받아도 검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 검인기관이든 등기관이든 모두 실질적 심사는 하지 않고 형식적 심사만 하죠. 검인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의조한다. 우리 암기 프린트 10번에 있는데요. 당사자, 목적 부동산, 계약년월일, 대금 지급사항, 개업공개사가 있을 경우 개업공개사, 조건 기한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만 확인할 뿐이지 실제 거래 대금이 맞는지 검증하지는 않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검인 신청은 계약 당사자 중 1인이 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계약을 원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검인을 받는다. 저당권은 검인받지 않습니다. 4번은 신고 필증을 받은 경우, 토지거래 허가받은 경우 검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실질적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 심사만 하고 검인도장을 찍어줍니다. 자, 다음은 32번 보겠습니다. 분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틀렸네요. 시장 허가 받는 게 아니라 신고하면 됩니다. 미리 신고하면 됩니다. 개인자연장지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 그 다음에 가족, 종중, 문중자연장지는 미리 신고하면 됩니다. 허가받는 게 아니라 미리 신고하면 되고요. 법인자연장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근데 묘지는 개인묘지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 가족, 종중, 문중, 법인, 묘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되겠습니다. 2번 남편 분묘 구역 내에 처의 분묘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 추가 설치 후 30일 이내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사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개인묘지는 사후 30일 이내, 매장 신고도 사후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자,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수호와 봉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렇습니다. 4번 분묘기지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의 수호와 봉제사를 계속하고 있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인정된다. 근데 옛날에는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2021년 4월 29일 종전 판례가 변경되어서 이제 시효 취득한 경우에도 지료를 청구한 때에는 청구한 때로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고 대법원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분묘를 설치한 때로부터 시효 취득한 때로부터 지료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청구한 때부터 지급을 해야 된다. 이제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던 합의에 의해서 설치했던 분묘를 설치하고 이장한다는 특약 없이 팔았던 모두 지료는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판례가 변경됐으니까 주의하시고요. 가족묘지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 이하, 종중, 문중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 법인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겠습니다. 분묘기지권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하고 합해서 한 문제 정도 시험에 출제되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2001년 1월 13일 이후 사망하신 분들에게만 적용이 되고 분묘기지권은 2001년 1월 12일까지 사망하신 분들에게만 분묘기지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종중, 문중, 가족자연장지는 미리 신고입니다. 개인자연장지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고요. 법인자연장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24번. 24번이 아니라 24후에 33번. 자,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말인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죠. 주택임대차. 임대차기 임차이죠. 임대차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하지 않는 경우 그 기간 만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된다. 2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이 2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묵시적 갱신 허용되지 않고요. 법정갱신.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거절 통지하지 않는 경우 그 기간 만료 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이게 2020년 12월 10일부로 개정됐습니다.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의 경우 2개월 전까지 아무 말 안 하면 법정갱신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묵시적 갱신된 후 임차인에 의한 계약 해지 통지는 갑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이거 2020년 12월 10일부로 개정됐습니다.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해야 되고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해야만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2개월 전까지 아무 말 안 하면 묵시적 갱신 됩니다. 갱신거절 통지 안 하면 묵시적 갱신이 된다. 2020년 12월 10일부로 개정됐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2020년 12월 10일부로 임대인의 경우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아무 말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고요. 단 2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묵시적 갱신은 허용되지 않고요. 묵시적 갱신돼도 세입자가 나가고 싶으면 주인한테 이야기하면 주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3개월 지나면 보증금 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